예, 개장하고 이제 1시간 반가량 흘렀습니다. 지수가 초반에 오르는 것 같더니만 또 좀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오늘 시황해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 포기 문제지,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일단 뉴욕 증시에서 그 고용지표 업데이트한다고 해서 이게 뭐 80만 건 이상 연간이랍니다만 대폭 줄어서 우려를 했는데요. 시장은 뭐 별로 이걸 충격 없이, 네,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감 쪽으로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통계상의 오류를 네. 이제 잡아내는 작업이지, 예. 실제 이제 경제 상황을 뭐 보여준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81만 건 이상의 일자리가 뭐 하향 조정되긴 했습니다. 근데 오류라고 하기에는 좀 편차가 큰, 그죠? 네. 예. 보통은 한 30만 건에서 50만 건 정도의 오류가들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유독 좀 크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통계 나온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다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대다수의 연준 인사들이 지금과 같은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9월에 통화 정책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데 이제 동의를 했다라는데 네. 시장은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용 지표 수정한 것보다도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7월에도 금리 인하하자는 시각이 제법 있었고, 그죠? 네,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지수가 상대적으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소위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8월 5일 날 있었던 블랙 먼데이 이후에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V자로 사실 급등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시장 충격은 뭐 거의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다시 상승 지속, 아니면 급락에 따른 급반등이 일단락되는 거의 완성 단계, 어느 쪽 시각이세요? 일단 뭐 여러 악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뭐 미국 경기 침체라든지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상당 부분 우려가 많이 완화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추가적인 악재,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이런 그 빅테크들과 관련된 우려들은 네.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주가를 보더라도 뭐 소위 이제 매그니피컨트 7이라고 하는 미국의 빅테크들 주가보다는 그 외의 종목들의 수익률이 특히 이제 그 3분기 들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악재는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뭐 3가지 큰 악재들 중에 한 2가지는 완전히 좀 해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따라서 이러한 최근 들어서의 어떤 반등은 단순한 반등보다는 조금 더 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빅테크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계속해서 강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반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약간 선수 교체 타이밍이 아닌가. 상반기 때 굉장히 강했던 뭐 한국의 대미 수출주들, 미국의 빅테크들 중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시장의 어떤 주도적인 주식들의 흐름이 변화하는 성격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됐고, 당장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이 무슨 말을 할까 주목하고 있는데, 시장의 긍정적인, 추가적인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해줄 만한 게 남아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언급이 나왔을 때는 그만큼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해져 있다거나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때 네.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뭐 주가도 이미 거의 뭐 고점을 거의 이제 뭐 만회한 수준이고,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뭐 시장이 환호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진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9월 이후에 어떤 금리 인하의 폭, 그다음에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파월 의장은 9월 이후에 어떤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내릴 수 있다, 또는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라는 의견들을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미국 경기 연착륙에 대한 어떤 자신감에 조금 더 방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상되는 금리 경로는 9월에 25, 그 다음에 연간 한 75더라고요. 네네. 11월하고 12월 남은 거잖아요. 네. 근데 빅컷을 하기 어려우면 25씩 3번? 네.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그게 가장 강한데요. 예. 이제 아마 연준에서는 그 가능성마저도 뭐 이렇게 쉽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우리는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강조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있었는데요. 금리를 예측처럼 동결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결인데 결국 이제 미국 움직이는 거 보고 우리도 미국 내리면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수순인가요? 국내 통화 정책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가 이제 내수만 보면 네. 확실히 이제 미국보다는 훨씬 더 금리 인하가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 TMF 사태처럼 네. 이제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죠.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현재 어떤 부동산 쪽, 특히 이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상당 부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씩 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동반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제 간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한국은행이 앞서서 움직이기보다는 미국의 후행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급락에 이번 하락이 사실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뭐 증시에 계신 분들도 아마 상무님도 비슷하실 텐데 저도 오래 있었지만 그 하루의 하락폭이 정말 화들짝 놀라는 230포인트가 떨어진 날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요인 크게 보면 경기하고 엔캐리는 어느 정도 해소됐고 하나 남아있는 AI에 대한 우려 이 얘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빅테크의 주가들이 얘기를 해줄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실적은? 아마 엔비디아 실적은 좋게 나올 겁니다. 예. 최근 들어서 특히 챗GPT 이후 네. AI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부터는 한 번도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거나 예. 기대치에 그저 충족할 정도로 밋밋한 실적을 발표한 경우는 없었고 아마도 이번 분기에도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 엔비디아가 끌어가면서 과거에는 AI를 구현할 수 있는 업체들의 주가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만 네. 지금은 미국의 빅테크들 기업들 간에 약간 출혈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은 덜 나는데 투자는 계속해서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AI와 관련된 테마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AI와 관련된 인프라와 관련된 쪽들은 주가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쪽들은 조금 주가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선수 교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의 주도의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보면 소비가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인데요. 최근에 월마트도 실적이 좋았고 간밤에 어제 타겟도 실적이 좋고 그러면서 일단 미국만 보면 미국은 기술주보다도 이런 소비주라든지 내수주의 좀 회복 가능성 점쳐볼 수 있을까요? 소비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미국의 소비가 아직은 건재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월마트는 약간 싼 맛에 누구나 갈 수 있는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제 마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월마트 주가가 좋을 때 주식시장이 대단히 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이 대선을 11월 달에 앞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열심히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기보다는 소비를 통해서 조금 성장 속도는 좀 둔화되되 좀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의미를 월마트의 주가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좀 특이한 거는 이 월마트가 PR이 알파벳과 같은 일부 기술주들보다 좀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월마트가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대단히 성장성 있는 기업들도 아닌데
좀 굉장히 높은 PER을 받고 있다는 의미는 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약간 안전한 거, 좀 안정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네.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미국의 주도 섹터 얘기 마저 할게요. 지수가 어쨌든 간에 정상화되는 과정, 뭐 등락은 있지만 급락을 이제 피하고 올라왔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전히 기술주입니까? 아니면 기술주 말고 꼭 소비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전통 섹터로의 어떤 순환?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최근 들어서 특히 그 3분기 들어서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보다는 그 외에 S&P 500 중에서도 493개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확실히 주도주의 교체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그 시간을 벌어가는 그런 류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통 산업들 중에서 투자보다는 그래도 소비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뭐 S&P 500 가운데 M7의 독주가 사실은 지나쳤었죠. 국내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미국보다 사실 슬로우하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오는 것도 이렇고. 그러면 지수보다는 결국은 이제 종목 성격에 갇힌 장세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어떤 섹터가 좋습니까? 네. 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뭐 주가의 급락 리스크는 굉장히 좀 사라졌습니다만은 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월마트처럼 약간 독점적이면서 이익 마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니까 공격보다는 성장을 통한 공격보다는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업종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통신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배당도 좋고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 이익의 어떤 변동성이 적은 업종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자동차라든지 또는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소위 이런 주식들을 시장에서 소위 이제 퀄리티 주식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그런 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막 성장성 높아서 이익을 땡겨 쓰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탄탄한 소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퀄리티 주식들. 예, 오늘 허재환 상무님과 최근 시장의 이제 급반등의 성격, 이후 이슈들 전략 세워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